김건희 씨는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왔지만 이진관 재판장은 질병이 아니면 마스크를 쓸 수 없다고 밝혔고 결국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8개월간 베일에 쌓여있던 그녀의 얼굴이 차가운 법정의 조명 아래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언론의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흰색 마스크로 표정을 꽁꽁 숨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선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법정 안.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섭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건희. 결연한 목소리로 선서를 마치자마자 법정에는 이진관 재판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기가 심한일까요? 네, 벗겠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그녀가 마지못해 마스크를 벗어내리자 무려 8개월 만에 온전한 맨 얼굴이 대중 앞에 공개됩니다. 과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눈시울을 붉히며 대국민 사과를 하던 그날 이후 처음인데요. 재판부가 굳이 마스크 탈의를 요구한 것은 단순한 본인 확인을 넘어 증언하는 순간순간에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꿰뚫어보겠다는 치밀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은 진실을 향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당시 증인은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첫 질문부터 날아온 단호한 증언 거부. 이게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사나 재판 과정이 있으면 증언 거부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해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쥐게 되는 방패, 증언 거부권. 그녀는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만의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가장 차가운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운명의 시간. 과연 이 길고 긴 법정 공방 속에서 진실은 마침내 그 맨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마스크 뒤로 영원히 숨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무려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부부가 다시 마주하게 된 곳은 따뜻한 집이 아닌 서늘한 공기가 맴도는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정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그를 향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 김건희 씨,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하는 얄궂은 운명의 막이 오릅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다소 초췌한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 굳게 닫혀있던 법정 문이 열리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김건희 씨가 들어섭니다. 그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아이고라는 탄식을 내뱉는데요. 그의 시선은 법정에 들어선 아내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못하죠. 검은 정장의 흰 셔츠,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가린 마스크. 김 씨는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증인석으로 향합니다. 한참 동안 아내를 응시하며 종종 애틋한 미소까지 짓는 피고인석의 남편.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있는 쪽으로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책상 아래로만 시선을 둔 채 굳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엇갈린 두 사람의 시선 사이로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짧은 침묵 끝에 돌아온 건조한 대답. 하지만 그 이후 이어지는 특검의 날카로운 신문에도 김 씨는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던 신문 도중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부딪히는데요. 그 찰나의 눈맞춤 직후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은 다시금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이내 손을 들어 한쪽 눈가를 훔쳐냅니다. 회한일까요? 아니면 깊은 슬픔일까요?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정면만 응시하던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증인신문이 끝나고 퇴정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2억 7천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 제공 혐의. 이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씨와 달리 여전히 법정의 칼날 위에 서 있는 윤 전 대통령. 6월에 내려질 재판부의 선고는 과연 이들에게 어떤 결말을 안겨주게 될까요? 엇갈린 시선 속 숨겨진 진실은 굳게 닫힌 입술만큼이나 여전히 깊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법정. 날선 시선의 끝에는 단 한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여검사의 입술이 열리며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그 뚜껑을 엽니다. 무기는 바로 텔레그램. 검사는 2024년 5월 이완석 전 검찰총장의 특별수사팀 지시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거침없는 맹공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발신한 텔레그램 메시지 포렌식 자료입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기계적인 답변. 하지만 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 기록을 스크린에 띄웁니다. 구글 플레이 서비스, 텔레그램 출력본. 그것은 바로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에게 직접 발신한 포렌식 자료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 발신한 사실 있으시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명백한 발신자의 흔적 앞에서도 돌아오는 것은 오직 증언 거부라는 단단한 방패뿐입니다. 도대체 왜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이런 사적인 텔레그램을 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라고 써 있는데 증인이 발신하신 건가요? 여기도 보시면 참고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전 영부인 그리고 야당 대표의 부인, 타인을 향한 수사를 압박하는 듯한 텔레그램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검사는 이 모든 행동이 결국 김건희 여사 본인의 명품백 사건을 무마시키고 검찰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아니었냐며 핵심을 찌릅니다. 증인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피고인 박성재에게 전송한 후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에게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대한 수사 미진의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 전송한 이유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질문이 날카로워질수록 진실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수록 돌아오는 대답은 기계음처럼 일관된 단 한 문장뿐입니다. 쏟아지는 활자와 증거들 사이에서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녀. 과연 이 지독한 증언 거부의 벽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침묵은 때론 가장 강력한 인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는 것일까요? 증인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김정숙, 김혜경,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이유를 파악하게 하고자 이와 같은 메시지 전송한 것 아닌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3일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는 묵직한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김건희 씨가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선 신문에서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녀를 향해 이번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끈질긴 반대 신문이 시작됩니다. 반대 신문 뭐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증언 거부했기 때문에 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아까 증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반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어보시죠. 네, 증인 피고인의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네. 윤석열은 피고인 박성재와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이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 윤석열이 2014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 박성재의 주구에 찾아가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었는데 윤석열로부터 피고인 박성재와의 친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4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 피고인 박성재의 주거에 찾아가서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증인이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죠. 전혀 네. 모르시고. 과거 남편과 피고인의 사적 모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물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변호인의 압박에 철벽 같던 그녀의 감정선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 참았던 불만을 여과 없이 터뜨리고 맙니다. 제가 2012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 모르시죠. 전혀 모르죠. 저는 네.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 네. 자체가 네.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다 증언 거부했습니다. 아까 기억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네. 철저한 증언 거부로 일관하던 증인이 피고인 측 변호인의 항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기이하고도 묘한 풍경. 과연 이 위태로운 법정 공방 속에서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026년 4월의 어느 날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가장 차가운 곳에서 마주했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9개월,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아내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서며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는데요. 눈을 맞추며 옅은 미소를 지었던 남편과 달리 애써 시선을 피하던 아내. 하지만 그 차가운 침묵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변호를 맡은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그들도 부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중에게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법정의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김 씨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내내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이었고 결국 돌아와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세간의 보도처럼 김 씨가 남편을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입정 후 곁눈질로 몇 차례나 남편의 모습을 살폈고 증인신문 도중에는 왈칵 차오르는 눈물에 코가 붉어지기도 했다는데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도 꾹꾹 울음을 삼키며 그녀는 힘겹게 증언 거부라는 단어를 내뱉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김 씨의 모습.
그리고 약 40여 개의 날선 질문이 오가는 동안 느껴진 두 사람 사이의 짙은 슬픔과 반가움. 유 변호사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변호인들조차 깊은 한숨을 몰아쉬어야 했다며 당시의 먹먹했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무거운 심판대 위로 추락한 두 사람. 그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의혹의 중심에 섰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서로를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엇갈린 시선 속 숨겨진 눈물은 이 기나긴 비극의 끝에서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